문학 속 마을 이야기 두 번째 강의고요. 이게 저기 양산시에서 내놓은 양산 관광 지도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죠. 양산에 관광지가 되게 많아요. 양산에 아까 그 큰 관광 지도 안에 저는 여행지가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양산 안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이야기가 있으면 이곳은 누군가의 발길에 의해서 여행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는 공간의 이야기를 읽어서 성찰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다만 우리 일상 자체가 여행일 수도 있다. 우리 가까이에서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사실 작년 몇 해 전부터 양산의 이야기들을 좀 발굴하면서 양산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산 스토리를 한번 엮어본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역참 도시에서 철도 경유 도시로의 양산의 스토리. 일종의 스토리는 서사적이거든요.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참 도시는 중세 도시예요. 지금 아마 프린트물 나간 게 양산 중세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이래 제목을 붙여놓은 게 황산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황산역이 물금역으로 바뀌는 이야기 속에 이제 중세 도시에서 근대 도시로 바뀌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한번 주로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찾아볼 겁니다. 조선시대 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네, 서울로.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합니다. 조선시대의 모든 길로 서울로 여기 백길까지 포함해서 다 서울로 통하는 길이죠. 어차피 종착지나 출발지 무조건 서울이에요. 그래서 도로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이 기찻길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여요. 여기가 의주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죠.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갈 때 이 길로 가요. 그래서 의주로 갔다 해서 이 길이 의주로예요. 그러니까는 기찻길을 이름을 붙여요. 요래 내려오면 여기 기찻지가 어디냐면 동래예요. 흔히들 영남대로라고 부르는데 실제 명칭에는 영남대로라는 명칭은 안 나와요. 조선시대 이름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경흥에 가니까 경흥대로죠. 그러면 여기는 기착지가 동래거든요. 그럼 원래 이름 뭐였겠어요? 예, 동래로예요. 동래로. 동래로 오다가 이쪽에 갈라져서 옛날엔 통영이 큰 도시였거든요. 통영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통영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가 이제 영남대로라고 해서 옛길 박물관에 있는 지도를 가져왔는데 옛길 박물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문헌상에서는 영남대로라는 명칭은 찾기 어렵다. 산남대로도 없다. 그냥 해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 영남대로에서 동네에서 출발했을 때 이제 그때는 말을 타고 갔거든요. 말을 타고 최대 몇 킬로를 가냐면 30리를 가요. 30리면은 12km. 동네에서 여기까지가 딱 12km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이제 말을 갈아타는 역이 있죠. 그 역이 황산역이에요. 서부마을에, 여기 서부마을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서부마을에 가면은, 역터만 그냥 돌만 남아있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그냥 있는데, 양산시는 여기 이제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한 600억 정도의 황산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만들겠다 였고, 그래서 저는 계속 관광지를 만들지 말자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옛날 황산역 지도입니다. 이래 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증산이에요. 여기가 증산, 오봉산. 이게 낙동강. 낙동강에 바짝 붙어서 이게 그 제방이에요. 우리 요 동네에서는 황산언이라 부르죠. 여기는 서대 제종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나무 밭이 쭉 되어 있었거든요. 대나무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잔뜩 심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대 제종죽이고요.
여기 동대 제정죽해서 여기가 디자인 공원 자리예요. 청룡등이 있고 디자인 공원 자리에서부터 해서 여기 증산 끝에 우리 나중에 걸어갈 건데 여기에까지 이렇게 동대 제정죽해서 요 일대가 황산역이 있고 황산역에서 관리하는 역토와 둔토입니다. 역은 이제 중앙 관아에서 공문을 지방 관아에 전달할 때 이제 관리들이 말을 갈아타기 위한 또는 외국 사신이나 벼슬아치를 부임할 때 역시 쓰고 이 역에서 이제 말을 관리를 했죠. 주요 도로 30리마다 하나씩 덧댔으니까는 동네에서 출발한 첫 번째 역이 황산역. 서울에서 출발해 오면 부산의 동네로 들어가는 마지막 역이 환상역. 첫 번째와 마지막 역이 환상역. 나름대로 저는 재미있는 그 의미심장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말을 황산역에는 말이 있었겠죠? 여기 다 말 키우는 곳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을 잃어버렸지만, 예, 아마 재생사업을 하면 마을 재생사업을 하면 서부 마을에 말이 말똥을 흘리면서 뛰어댕겨야 예, 제대로 된 섬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마 역토와 둔토 설명을 좀 해놨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둔토 합해서 이제 역둔토라 불러요. 황산 역둔토의 관할은 위영청, 그러니까는 황실 군대가 쓰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역둔토예요. 이 역둔토 세금을 이제 올려보내는 거죠. 그럼 보니까 이 땅이 참 좋죠. 제방으로 가렸고 제방 가렸고 증산이 자연 제방 역할에서 여기는 낙동강이 있어도 물에 덜 잠기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난리 났지만 낙동강 하구원이 1987년도에 생기거든요. 그 전에는 바닷물이 요 앞에까지 와요. 요 앞에까지 바닷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 그 기수역이라 하거든요. 이건 기수역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비가 많이 오고 사리대를 만나면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방을 한 거예요. 이 물이 넘치면 또 어디로까지 건너갔냐면 양산천을 따라 올라가요. 양산천도 기수역이에요. 어디까지 기수역이냐면 교동까지 기수역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짠물이 댕기는 거죠. 짠물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예,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요 땅만 보호하고 나머지 땅은 늪이었어요. 갈대밭. 우리 대부분 아마 늪지대 위에 사시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예. 우리 양산 신도시 개발할 때 뻘이어가지고 파일을 너무 받아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아파트 값이 비싸다는 둥 어쩌다는 둥 소리가 나왔던 것도 아예 여기가 몇천 년 동안 늪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늪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늪지역에 살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던 중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구한마을로 넘어오게 되면 일제가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일제가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황산역 기능이 없어지죠. 황산역 기능이 없어지고 물금역이 190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59년도 물금역 전경이에요. 여기에 물금역. 여기 증산. 이 역이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 산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요렇게. 지금 깎였죠. 깎여 있고, 요렇게 내려와 있고, 요 끝으로 제방이 이렇게 연결되는. 네. 그러니까는 산과 제방을 통해서 이 땅을 이렇게 다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산공원도 예전에는 농토였어요. 농토였던 땅에다가 이제 지금은 철도 때문에 달려졌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마을들이 쭉 있었어요. 마을들이 쭉 있었던 마을들이, 그러니까 강변 마을이 있었던 거죠. 강변 마을이 쭉 있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 물금역이 1900, 역둔토가 조선이 몰락하면서 민전, 사유지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역둔토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 소장료가 좀 낮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일제가 이 역을 놓고 하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동양척식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소장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있던 사람들의 소장료들이 다 높아지면서 이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고향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쫓겨나는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아마 학생들도 좀 있는데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을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뭐 중국 바지에 일본식 옷에다가 뭐 조선말을 쓰는데 일본어도 곧잘하고 중국어도 곧잘하는 사람. 그래서 중국 간도 갔다가 일본에 탐관 갔다가 고향에 들렀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경성으로 가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기차간에서의 이야기. 그 사람이 이제 현진건의 고향의 소설 배경은 경북 경산 하양입니다. 경북 경산 하양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대목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래서 아마 남겨놨습니다. 그 프린트물. 예, 보시면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봐 줄래? 어디요? 고향에 가니 반기는 이가 있을 때까 하는 거. 고향에 가니 반기는 이가 있음 때가 하니 나의 물으면 자네가 답한다. 반기는 이가 먼기요 고향이 평없어 전드마 자네도 안타까운 마음에 굵은 눈물을 떨군다. 벗성이나 나는 전토는 심정로가 들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수로 가고요. 담배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로 가고요. 눈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박으로 가고요. 예,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현진건의 고향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선의 몰락과 함께 그 고향이란 것이 이렇게 붕괴되어 갔다는 것을 문학 작품에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경산에도 이제 경산역이 생기고 동대구역 생기고 하면서 이제 수탈이 다 된 거죠. 그럼 똑같은 입장인 거죠. 물금역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고향은 이제 더 이상 고향이 아니게 되는 이야기의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1959년에 물금역이 지금 현재 자리에 있지만 1905년도에 물금역은 요 자리에 있었어요. 요 자리에. 그러니까 좀 더 위쪽에 서부마을 안쪽에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제 이 물금역이 생기는 일제가 철도를 놓은 이유는 조선을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대륙 침략의 발판을 삼기 위한 것이었고 또 조선의 식민지 그러니까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원주민한테 가서 신발을 팔려면 그들에게 신발을 먼저 신겨야 돼요. 그래야지 신발을 팔아먹고 수탈하기 좋아요. 조선이란 나라는 봉건적 나라여서 일본이 어떻게 뭘 해볼래니까는 이 봉건적 시스템으로는 수탈의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수탈 구조를 맞춰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철도예요. 1905년도에면은 일제가 나라를 뺏긴 게 1910년이잖아요. 5년 전에 이미 나왔고, 실은 이 공사는 몇 년 걸렸을까요? 철도를 놓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옛날에 10년 이상 걸렸겠죠. 10년 이상 전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가고 매입해가고 강제를 뺏어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물금역이 1905년 1월에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19세기 말 1890년대 이때는 이미 다 작살이 난 거죠. 작살이 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황석영의 소설에 보면 황석영이 최근에 나온 소설이 철도원 3대라는 소설입니다. 한 달 됐나요? 나온 지 한 달쯤 됐을 것 같아요. 예. 철도원 3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학생들을 한번 시켜볼게요. 비학생 한번 철도원 3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영국권은 수십 호 정도가 채소를 기르며 살던 농촌이었지만 10년 전부터 경북은 공사가 착수되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최소한 감독 인부가 일본에서 들어왔으며 그들에 따라서 상인, 여관업자, 요식업자, 매춘부도 따라 들어왔다. 예, 영등포가 여기하고 비슷해요. 영등포가 한강이 흐르고요. 우리는 양산천이 흐르잖아요. 영등포 낙동강 대신에 한강이 흐르고 색강이 흘렀어요. 여의도를 타고 색강이 흘러갔고 거기가 다 갈대밭이었다고 그래요. 얼밭이고 갓대밭이었던 것이 이제 여기 생기면서 이 농촌이 이제 도시화되는 거죠. 공업화되고 신흥공업단지가 되고 그렇게 바뀝니다. 양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춘부가 들어오고 요식업자 들어왔다잖아요. 여기 물금의 어르신들 기억으로는 5, 60년대까지 제일 유명한 술집 이름이 태평관이었다고. 여성 접대부가 아까 이런 거 아까 성평등 교육보고 이런 얘기해도 듣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가장 최근에 번화했던 그럼 주로 누가 이용했냐면은 이제 일본인들이거나 물금에는 여기 왔으니까 또 뭐도 필요했냐면 전기도 왔어요. 이 일대에서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온 데는 여기 물금이에요. 낙동강 건너 대동이잖아요. 건너서 보니까 밤에도 환한 거예요. 여기 할매들한테 여쭤보면은 그때 물금은 시집 오고 싶은 신천지 세계 밤에도 환하니까 야 이런 동네에 나는 시집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여기 80 넘으신 할머니들 얘기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금역이 생기면서 이 일대는 일찌감치 이제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황산역이라는 중세 도시의 구조에서 물금역을 통해서 근대 도시화 되는 거죠. 우리가 철도가 놓인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철도가 놓이면서 생활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제일 먼저 시간관념이 달라져요. 우리는 예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언제 한번 내가 한번 갈게, 서울로 한번 갈게 그러면은 언제 갈게 하면 그 언제가 1년 후일 수도 있고 가까이는 최소한 한두 달 뒤인 거죠. 언제 도착한다는 얘기를 못 해요. 시간 약속 개념은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 한번 갈게 였던 거죠. 근데 철도가 생기면서 최소한 연착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도착에 대한 시간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의 시간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근대적인 시간관념이란 게 철도에 의해서 생겨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철도가 맨 처음 생길 때도 제일 큰 변화는 시간표였어요. 도착 시간표. 출발 시간표가 아니라 마차일 때는 오전에 출발합니다 하면 인원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해요. 언제 도착해요? 그러면 도착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기차가 생기면서부터는 출발 시간과 도착이라는 예정 시간이 생기면서 근대적 시간 개념이 생겨나는 게 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물금역이 생김으로써 이 일대 사람들은 일찌감치 근대화되는 거예요. 시간관념 자체가 아주 일찌감치 근대화돼서 타고 구포도 가고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아까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사를 했댔잖아요. 일본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일본인 노무자도 들어오고요. 일본인 기술자도 들어오고 일본인 관리도 들어오고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 일대에 살게 됩니다. 영단주택이라고 하죠. 왜? 일본식 그 주택. 서부마을로 가면 예전에는 되게 일본인들 거주지로 적산가옥이 많았다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몇 개가 남아있죠. 그 물근역 간사로 쓰던 적산가옥이 106년 됐는데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물금 면사무소 옛날로 따지면 면사무소 건물이 황산벌 국수집으로 해서 있고 그 뒤에 이제 물금에 그 노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할아버지들이 이제 하우스를 노름하는 곳이 좀 있고요. 다 근데 쓰레기장처럼 돼 있어서 버려져 있는 상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한 얘기들이 어디 나오냐면 김정한의 소설 산서동 뒷이야기에 보면 그 일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옆에 학생? 그 남학생 뒤인가?
다미오의 아버지는 원래 미음 선로반에 속해 있던 선로수였다. 해 뜨기 전에는 시퍼런 작업복을 걸치고 나서면 그 해가 져야만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핸드카의 연장과 함께 실려 레일 위를 달릴 때는 뒷눈에는 제법 신바람이 날듯이도 보였겠지만 그들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미음 선로반의 교통구역은 미음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을 따라서 누구도 멀리 미음역 가까이까지 뻗쳐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웬만한 날은 쉬지 않고 10여 명의 동료와 반원들과 함께 무거운 곡괭이를 휘둘러야 했다. 안통 고로시아. 난 그들의 독특한 노래의 매김 소리가 걸리며 얀통 보라 하며 일제히 침묵 가장자리를 내쳐야 한다. 일본인 노무자들이 이제 철도를 보수하는 장면이 이 산소동 뒷이야기에 나옵니다. 소설 속 산소동은 어디냐면은 이 증산 끝에 가면 남부 마을이라고 있어요. 아까 요 자리에 마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34년에 갑술련 대홍수가 나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주를 해요. 이주를 하면서 여기 남평마을, 동명, 금산마을, 여기 물금, 여기가 중부마을이고 이 마을도 없어졌거든요. 여기 없어지면서 지금 물금역 앞에 가면 망향비가 있습니다. 마을이 없어지고 이런 데로 다 단연을 찾아서 넘어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산소동 남부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산소동 뒷이야기예요. 일본인 여기 나오는 이제 이리에상은 일본의 이제 그 노동자이고 좀 좌익적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조선인과의 관계에서 되게 우호적이었던 거죠. 조선 사람들이 이 일본이 망하고 이리에상이 떠나갈 때 이 산소동 사람들이 나와서 아쉬운 마음을 전별을 해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제도적 수탈은 있었지만 사람 사는 거는 똑같다던 거,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평하시는 분들은 이 산소동 뒷이야기 얘기하면서 국제적 연대주의를 김정한 선생이 일찌감치 뭐 이렇게까지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뭐 김정한 선생이 그 얘기를 알아서 쓴 것 같진 않고요. 김정한 선생 눈에 김정한 선생의 작품이 대부분 다 리얼리티거든요. 아주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그래서 김정한 소설은 읽어보면 지역이 생활상이 보여요. 그런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실제로 갑술련 대홍수도 있었고요. 예. 이 산소동 뒷이야기는 나중에 양산 농민봉기 사건에 대한 얘기도 포함하고 있는데 예,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많이 노동을 했고 일본인 거주지가 있었고 이 소설 속에서 이리에상은 일본인 거주지로 가서 살지 않고 이 개펄 마을에 여기 소설에서는 개펄 마을에 이제 박 씨랑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갈밭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선인 속으로 들어온 일본인.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는 그 사상이 문제가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뒤에 일본 돌아가서도 그 비행장 반대 싸움을 하다가 구속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마 미군 비행장 이야기겠죠. 예, 뭐 그러니까는 산소동 뒷이야기가 단편인데 정말 재밌어요.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역사와 세계사와 이념적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근데 이 책이 단행본으로는 요산문학관에만 가야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이게 그쪽에서 이쪽 판매를 허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주문하시면 제가 다음에 들려서 따로 구입해 놓겠습니다. 자, 철도가 놓였으니 이제 근대적 생산지가 확대가 되죠. 아까 지도상에서 이게 옛날 물금역이에요. 아마 여기서는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역은 1905년도에 놓인 역은 아니고요. 1939년에 놓여요. 아까 서부마을 이쪽에 있던 역이 이쪽으로 옮겨와요. 옮겨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까 황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펄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에 잠기는, 이 일대가 처음부터 물에 잠기는 거죠. 여기 농사 짓지를 못해요. 조선시대 때도 이때는 이 지역은 전부 다 영구 면세지, 세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농사 지어봤자 소출이 안 나오니까 세금도 못 매겼던 땅이었는데 제방이 생기죠. 그리고 이 양산천 이쪽에 지금의 양산천 제방이 1926년에 지금 모양이 돼요. 그전에는 자연하천처럼 쭉 퍼져 있어서 전부 다 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방이 생기면서 여기가 전부 다 농지가 돼요. 농지가 되니까는 농지의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아마 제가 좀 적어 놨을 것 같은데요. 자, 아마 두 번째 장이 영구면세지 맥깃들에서 동척의 묽은 평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목일 겁니다. 여기를 맥깃들이라 불러요. 맥깃들. 메기가 비 냄새만 맡아도 홍수가 진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땅은 아닌 거죠. 살 데가 없으니까는 가난하니까 여기 어차피 산 거지 살만한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금이란 지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지만은 물을 금한다. 아, 물 이제 그만. 뭐 이런 의미로 물금. 이런 이제 해설도 있어요. 민중적 소망을 담은 지명이다. 얼마나 물에 질렸으면. 예. 그런 주장도 썰도 있습니다. 물금이란 썰이. 해마다 잠기는 저습지 메깃들의 농지세가 그래도 예전에 농지세가 부과됐는데 아마 대목이 제가 나와 있죠. 예. 한번 읽을게요. 제가. 세금이 얼마였든 메깃들 역해 백성들에게는 가혹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메깃들 농지세가 납부되는 호위영에 탄원했다. 당시 호위영 대장 정원용이 관할 군수와 관찰사에게 농민의 탄원 내용을 조사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메깃들, 타업형이라고 한자로는 타업형이라고 부릅니다. 메깃들에 대한 농지세를 영구히 면세하라고 명한다. 애민으로 기억할 만한 일이었고 백성들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로 했다. 메깃들의 농민들은 호위영 대장 정원용, 경상도 관차서 서헌순, 양산군수 신낙정을 기려 타업형 영세불망비를 세운다. 그때가 1866년이다. 이 타업형 영세불망비가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디자인공원 자리거든요. 디자인공원 옆에 청룡등이 있어요. 공원에 가면 타업형 영세불망비가 3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뭔지 모르고 지나치지만은 이게 나름대로 조선시대의 애민 정신이었고 중세도시로서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인 거죠. 그랬던 땅이었지만 이제 26년도에 이 제방이 완성되거든요. 수리조합이 16년에도 물이 잠기고 거의 해마다 물에 잠기던 땅에서 22년도에 수리조합을 만들고 26년에 이 양산천 제방이 완성되면서 이 땅에서 소금기가 좀 빠지고 공출이 난 게 한 30여 년부터는 생산량이 확 늘어요. 이 생산량이 늘니까는 이 쌀들을 다 어떻게 쓸까? 당연히 일제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군량미로 가져가는 거고. 그러려니까는 서부 마을 안쪽에 좁은 부지에 있는 데는 쌀을 쌓아놓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을 39년에 옮겨요. 39년이라는 시점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총동원령, 국민총동원령을 발령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수탈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넓은 장소로 그래서 39년에 여기 옮겨와요. 쌀만 가져간 거 아니죠. 양산에 또 뭐도 가져갔냐면은 주로 양산에서 가져간 게 쌀, 목화를 많이 심었어요. 목화 창고가 그래서 양산이 유명해요. 범어 쪽에 사시는 분이 주소를 한번 보시면 목화로 맺길 돼 있을 거예요. 거기가 왜 뜬금없이 목화로냐면 목화밭이었어요. 예전에 다 오본산 자라 밑이 목화밭이었다고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은 종종 만나요. 저는 이주해서 와서 그 목화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저는 99년도에 왔기 때문에 못 봤는데 분들은 거의 다 목화밭이었다고. 그럼 그 목화를 여기 읍내 창고나 여기 물금역 앞에
그 구물금이라 부르죠. 서부 마을 쪽으로 창고들이 10여 개가 쫙 있었대요. 쌀과 이런 것들을 다 해놨다가 공출해 가는 장면들이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 들녘이 농지가 될 때는 사람들은 와 이제 땅이 많아지니까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조선의 지식인이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의 땅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조선 지식인 선각자들은 또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김정한 소설의 수라도에 나옵니다. 수라도는 이제 좀 들어본 소설이죠. 그 옆에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같은 강할 때 그 집착한 아빠들이 보이 이상한 사람 아기 들어가고 이내 그들을 동방에 데려가는 그를 다시 내어 더 처음에 오는 것이 하면 그 보이는 어린 소리 있어요. 인자의 소설은 이 갈밭은 여기를 메기트를 가리킵니다. 여기가 농지가 되는 것을 보고 그 농지가 그 양산 농민의 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척에로 간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지식인의 그 고뇌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모여서 술 한잔 하고 신세 한탄 하고 세상 한탄 하면서 지내다가 여기에 당신은 가야 부인의 시아버지 오봉 선생이거든요. 오봉 선생이 이제 감옥도 가고 그 고문에 때문에 인해서 이제 뭐 죽고 이러는 이야기들이 수라도에 쭉 이어집니다. 예. 요 이야기를 김정한은 수라도에 여기가 이렇게 동척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짧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여기 어르신들한테 저희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요쪽 들녘을 가리켜서 동척들 이래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동척들 합니다. 동양척식회사의 들, 동척들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많아졌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밑에 면세가 되었다는 것이 홍수가 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메깃들은 여전히 메기가 물냄새를 맡는 메깃들이었다. 메깃들이 본격 농지가 된 것은 22년 수리지업이 만들어지면서이다. 26년 연산선 제방공사가 완료된다. 기수역에 연접한 불모의 땅이 영남에서 손꼽히는 넓은 들녘으로 바뀌게 된다. 물금지역 724정보, 양산지역 319정보, 석금산 지역 182정보, 총 1225정보의 농지가 생겼다. 1정보는 대략 3000평이다. 축구장이 2200평 정도라고 하니 축구장 1670개 넓이의 농지가 생긴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농지가 생겼죠. 양산청 제방공사가 완료되고 메깃들에는 근대적 수리시설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교동 근처 어디쯤에 볼을 놓았다. 양산천을 거슬러 올라온 염수를 막고 메깃들의 농업용수를 보내기 위해 양산천 물길을 나눴다. 양산천에서 나뉜 농업용물이 지금의 황산로를 따라 워터파크에서 범어중으로 이어진 새들천이다. 바닷물이 다 올라왔거든요. 이제 워터파크 여기 어디쯤에 제방을 놓은 거예요. 볼을 놓은 거예요. 볼을 놓고 요 물을 요렇게 뺐어요. 바닷물은 농사에 쓸 수 없거든요. 염수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염수를 차단하는 볼을 놓고 이 물을 이쪽으로 인위적으로 흘리는 농수로를 파요. 그러고는 이렇게 물을 흘려보냈어요. 제가 99년도 왔을 때에도 여기에 농수로들이 쭉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다 논밭이었거든요. 다 있었어요. 일종의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근대 농업시설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냥 여기 또랑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자연 또랑이 아니고요. 근대 농업시설로 일부러 판 거예요. 여기 볼을 만들고 되게 보기에도 인위적이잖아요. 이게 물 뜬금없이 왜 이 물이 이렇게 넓은 물길을 두고 저 좁은 데로 흘러가지 싶었는데 저 좁은 데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볼을 만들고 이렇게 흘렸고 이 들녘에다가 물을 이렇게 내렸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뭐가 필요 없어지냐면 이 제방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농지가 됐으니까는 이제 이쪽에서 내려오는 뻘물을 막기에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가 없어지면서 여기 타업형 영세 불망비가
어디에 묻혀있던 것이 이제 다시 발굴돼 가지고 신도시 공사하면서 발굴돼서 지금 자리에 옮겨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좀 더 아래쪽에 아마 길가 옆에 있었겠죠. 그 동래로가 어떻게 넘어오냐면 동래에서 출발해서 그 사밭제, 지경고개라고 하죠. 사밭제 노포동에서 넘어오는 길을 따라서 오봉산 자락 밑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오봉산 자락 밑 어디쯤이 이쪽 길이 이제 황산 그 동래로 길인 거예요. 요 길 어디가에 그래서 있었던 것이 신도시 되면서 파묻혀 있다가 몇 년 전에 발굴돼서 지금 자리로 있는 겁니다. 되게 귀중한 자료가 발굴된 거예요. 이제 여기 지나가실 세대천 보실 때 이게 근대 농업시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이 늪이고 갈대밭이었지만 조선시대 면세지였다라는 얘기. 동척에 의해 농지가 되었지만 소작료가 7, 8할에 이르렀다. 그래서 양산농민조합은 결의를 해요. 야, 소작료 이렇게 주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우리 단결해서 4할만 주자. 그래도 억울하지. 그래도 억울한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일제는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양산농민조합을 탄압하죠. 구속을 해버려요. 집행부를 구성해버리자 이 양산농민들 300명이 양산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해요. 그러다가 이 시골에 갑자기 300명이 경찰서에 몰려오니까는 일본인 경찰서장인 미스루키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총을 쐈어요.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즉사하고 실려간 한 명이 또 죽고, 그래서 2명의 사상자가 나가요. 그리고 양산농민조합은 그대로 붕괴가 됩니다. 해산 처리돼요. 그때 양산농민봉기 사건을 내 주동자였던 사람이 전혁이라는 인물이에요. 본명은 전병건으로 알려져 있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던 사람, 적색농조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양산에 지금 독립운동 관련해서 기념사업을 하는데 윤현진 이야기만 하고 전병건은 빼요.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것도 안타까워요. 윤현진도 중요하지만 민중을 이끌어서 양산 민중을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그 전역 같은 인물들에 대한 기념사업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다시 조명하고 살려내야 되는 이야기의 요소 아니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일본 유학 중이었던 김정한이 32년에 고향을 다녀가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때 양산농민봉기 사건에 대해 들어요. 김정한은 양산농민조합을 재건하는 활동을 하다가 피건됐다 같은 해 12월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불령선인으로 낙인돼요. 불령선인은 일본에 다시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김정한은 12월에 나오면서 이 억울한 이야기를 소설로 써요. 왜 농민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논문을 쓴 게 김정한의 최초의 단편소설 그물입니다. 그전에는 김정한은 시를 좀 썼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김정한은 소설가가 됩니다. 이후로 계속 소설을 써요. 시를 안 써요. 그리고 양산농민조합이 위원장했던 전병건에 대한 이야기도 한 편 남겨놓습니다. 그게 길벗이에요. 길벗은 89년도인가에 뒤에 원고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잘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길벗이라는 단편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 동네 이야기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왜 이 동네에 이런 작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김정한의 소설에 보면 사밭제라는 또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밭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노포에서 사송신도시로 넘어오는 그 고갯길. 지금은 고갯길의 느낌보다는 조금 오르막길의 긴 도로 같은 느낌이지만은 예전에는 훨씬 높았던, 김정한의 평에 따르면은 문경세제가 높다 해도 사밭제만큼 높지는 않을 거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노인네 입장, 작품 속에 등장한 노인네 입장에서 그런 거고, 어쨌든 높고 거친 사밭제였던 거죠. 그 사밭제 소설은 이제 누이가 송노인의 누이, 소설의 주인공인 송노인의 누이가 금산에 살아요. 금산이 여기 건너편입니다. 동명 금산, 호포역 못 가서
원래 김정한 선생의 외가가 동면이고요. 처가가 화제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본가는 동네지만 외가와 처가가 화제니까 이 길을 계속 댕겼고 그래서 이 길의 이야기가 많아요. 작품이 총 5개가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의 이야기가 그래서 많아요. 우리 왜 외갓집과 친갓집 중에서 편한 데는 외갓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한 선생도 마찬가지였던 듯해요. 외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송노인이 거기 소설 속 이야기는 70된 송노인, 70이 넘은 송노인이 이제 누이가 보고 싶다 하니까 이제 어쩌면 마지막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누이를 보기 위해서 사밭지를 넘어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뭐 이야기가 좀 길지만 버스가 이렇게 타고 왔던 목탄 버스가 굴러 떨어져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라서 계속 하긴 좀 못해서 어쨌든 목탄 버스가 굴러서 거기 있던 이제 징용 나가는 그 학도병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죽고 일본인 순사가 죽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송노인은 중간에 내렸거든요.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버스가 사고 난 거죠. 그 버스에서 있던 청년 하나를 그 살아남은 청년 하나랑 같이 길을 건너오게 되는데 이 송노인의 외질이 그러니까 외조카가 그 학도병으로 안 가기 위해서 독립군이 되겠다고 간도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송노인에게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 청년은 그 송노인의 조카인 그 상덕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노인의 조카의 친구 된 애가 그 버스에서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얘는 살아남았고 그래가지고 이 송노인이랑 어쨌든 경찰한테 엮이면 그런데 엮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잘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저쪽 길을 따라서 이렇게 너무 오폴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집이 동네에 있다 캤제. 야 갯목 못 가서 둘은 이러고서 묵묵히 부뚜기를 제게 걸었다. 멀리 트인 매깃들을 건너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부뚜길은 아까 말했던 그 양산천 제방인 거고요. 갯목은 목이라는 단어는 좁은 곳을 목이라 그래요. 개는 뭐냐면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갯목이라고 하면 바닷물이 드나드는 좁은 곳. 어디냐 양산천 입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쪽 어르신들은 여기 앞에 바다를 우리는 낙동강이라 부르지만은 저쪽 상복 쪽의 어르신들은 그 바다다. 어째 사람이 바다 가서 사노 이래. 바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드나들던 좁은 통로니까 양산천 입구. 거기가 이제 갯목이었고 실제로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사람은 숲을 의지해 살잖아요. 그래서 숲이 일정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 흔적은 없고요. 나무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설명이었고 동매는 이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산을 일컫는 보통 명사입니다. 국어사진 쳐도 동매는 나옵니다. 양산에서 동매라 할 곳은 증산뿐이다. 그러니 소설 속 동매는 증산이다. 글쎄요라고 말하는 눈이 부리부리한 의지가 굳센 청년은 증산 마을의 누구였을 것이다. 학도병을 끌려간 친구와 그래도 남아서 고향을 지키고 있는 청년은 아마 이 동네 청년 누구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